네. 네. 자, 그러면 오늘 11월 1일, 11월 첫 번째 달, 이 11월은 또 어떻게 갈지도 참 네. 걱정인데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고 오늘 월요일, 오늘 화요일이죠. 예, 네. 화요일 박병창의 마켓 인사이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마감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11월 1일이고요. 10월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조정을 보였지만 직전에 급등을 하고 그 옆에 작은 봉으로 어제 등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없었고요. 큰 양봉 후에 십자형, 즉 시가하고 종가가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거고요.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나스닥 1% 하락을 했고요. 이것은 그 직전에 있었던 빅테크들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에 몇 개 종목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애플이 7% 이상 상승을 했었잖아요. 어제 1.5% 하락을 했고요. 메타가 6% 하락했고 인텔이 약 2%, 엔비디아가 약 2%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강밥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우는 0.39%뿐이 하락을 안 했어요. S&P 500은 0.75%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요, 10월에 13.9% 상승했는데 46년 만에 가장 큰 폭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0월 중에 예, 10월 중에요. 그러니까 10월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모멘텀이 있었냐? 예. 그 따지고 보면은 딱히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폭과대. 마이클 윌슨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것을 그냥 간과하는 무시할 정도는 아니다. 뭔가 네.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딱히 그 이유를 정확히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즉 단기 낙폭과대에서 반등을 하는데 실적 발표를 했고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나스닥에 비해서 그쪽이 쏠림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올라왔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10월에 급등을 했고 그리고 어제 마지막 10월의 마지막 날 조금 빠졌죠. 소폭 조금 빠졌다. 그래서 큰 흐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셀린 메이 바인 옥토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그 옥토버가 사기 좋은 달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게 많이 올랐진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역사적으로 예, 보면. 그것도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그리고 중간 선거가 있기 전 11월에 있잖아요. 그래서 10월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이 원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전. 그런 표현들이 이제 작용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FOMC 회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일 날 새벽에 발표가 되죠. 기자회견이 있죠. 근데 이것을 앞두고 경계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수익률은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부 종목이 내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의 PMI나 그리고 홍콩의 GDP 등 중화권의 경기 지표들이 굉장히 좋지 않게 발표가 됐어요. 네. 그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다시 나오면서 유가가 소폭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표 자체가 아주 크게 움직인 상황은 아니고요. FOMC 회의를 앞두고서 경계감에서 등락이 있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1.1% 상승해서 2293포인트고요. 어제 고점이 2295포인트입니다. 즉 시가의 아침에 상승을 했다가 약 강박권까지 쭉 내려왔었어요. 그랬다가 11시경부터 외국인들이 대거 선물 그러니까요. 매수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삼성전자 어제 뿜더라고. 어제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다시 상승 마감해서 어제 고점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도 1.12%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들이 어제 2,058억 정도 순 매도했고요. 외국인들은 2,3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는데 네. 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한 1,000억 분이 안 됐어요.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지수를 사는 그런 매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기관들은 뭐 조금씩 계속 파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국내 기관들이 외국인과 같이 사는 날은 좀 시장이 더 강하고 국내 기관들이 파는 날은 좀 매물이 나오고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그 후방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 이런 쪽의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보였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좀 들어오죠. 그래서 인터넷 대표 종목들이 워낙에 안 좋았잖아요. 어제는 소폭 반등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것은 그 전일에 있었던 미국 시장의 반도체주들이 급등했던 부분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중 수급으로는 외국인들이 선언물 동시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강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93포인트인데요. 2250포인트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또 2350포인트 정도가 보이는 그런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더 2350포인트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결국은 내일 모레에 달려 있습니다. FOMC. 예, FOMC 회의를 앞두고 지금 경계 심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요 말씀 먼저 뉴스에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그 약세론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우리하고 뭐 전혀 뭐 상관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이 월가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분 얘기를 오늘 좀 뉴스에 가져왔습니다. 네. 연준이 머지않아 긴축으로 선회할 것이다라는 시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긴축을 풀 거다. 예. 네. 긴축을 선회할 것이다. 네. 경기 침체 가시화로 인해서 연준은 머지않아 정책 기조를 선회할 것이다. 그래서 EPS 즉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하향하면서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뱀마켓 랠리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S&P 500이 4,150포인트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차 하락해서 다시 3,700포인트 선까지 하락하지 않겠냐. 뭐 지수를 위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는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분기에 이번 약세장이 마무리되지 않겠냐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황 말씀드려서 이걸 지금 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FOMC 회의 후 연준의 태도,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이 이번 단기 랠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다 전 세계가 지금 내일 모레 우리나라 시간으로 3일 새벽에 있을 연준의 FOMC 회의를 마치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코멘트를 주느냐에 예. 모두 다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는 소폭 등락하고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 지금 처해 있는 거고요. 그러니 지수 자체는 큰 방향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는 지난주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를 제가 진행하는 거는 물론 섹터에 영향을 주는 좀 중견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 시장 방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장세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FOMC 회의 결과를 보겠다. 이 지금 시장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냥 텍스트로 읽어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이 지금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좀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한 종목을 매도를 해서 현금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그 현금을 가지고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 결과 보고 그리고 나서 3일 우리 오후에 그날 사든지 아니면 4일날 하든지 그때 내가 사든지 팔든지를 결정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월가에서는 이번에 도비 시한 발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소위 연말의 산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들 네. 이거 발표되고 나서 우리 결정해보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도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종목별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시황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이 이제 소폭 하락 안정화 돼서 지금 박스권에 있어요.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요. 1,400원 아래로 떨어져야지 아마도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이 고공권에 있다가 살짝 내려온 부분이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대형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있다면 개별 종목별로는 국내 기관들의 수급에 의해서 실적에 의해서 차별화되면서 어떤 종목들은 최근에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요. 한 1, 2주 사이에 3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있었나 봐요, 박 부장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니, 종목들. 그러니까 박 부장님 예. 표정이 예.
그 시장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있었다는 표정이 딱 나오네요. 그렇습니까? 보면 알거든요. 예, 꽤 그런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여전히 지지부진한 건 있는데 그 최근에 보면 또 급락하는 그렇지는 않아요. 종목들을 보면 네. 물론 개별 실적 발표에 좀 다르겠지만 그 이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아마도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시황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요번에 FOMC 회의 끝나기 전까지는 여하튼간에 시장의 방향보다는 종목 위주로 우리가 접근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존이 CPI 발표를 했는데 사상 첫 10% 돌파를 했습니다. 10월에 CPI가 10.7%로 YOY로 나왔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무려 41.9%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ECB가 지난번에 7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2%로 됐죠. 그래서 매파적인 긴축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씀드리고자 이걸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입니다. 과거에 우리 경험적으로 볼 때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그 기타 국가들이 이 통화 정책에 시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회복의 구간도 시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위 리스크 또는 위기도 시차가 발생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뭐 14%까지 이렇게 오르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 올라오는 비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약하잖아요. 우리 시장이 약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3조 3천억을 샀거든요. 순매수로요. 그런데 우리 시장이 이제 하단에서 크게 못 움직이잖아요. 이건 우리 내부적인 시장의 심리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어서 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금융시장이 워낙 좀 혼란스러웠죠. 예. 그러니까 10월에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럼 미국 시장이 굉장히 탄탄하게 움직인다면 결국은 시차를 두고서 우리 시장이 움직일 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시장은 시장도 정상화되고 경기도 정상화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전 세계 시장과 전 세계 기업이나 국가가 다 같이 좋아지느냐는 분명히 아니다. 이건 차별화돼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는요. 지금 완성차 물론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뭐 품질 관리 비용 요것으로 인해서 실적 미스가 좀 있었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향후의 경기 침체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황이 불안하다. 그러면서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부품사들의 지금 주가가 바닥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건 상황이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품주들이 3분기에 호실적 발표를 했고요. 4분기 전망도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를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를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기 전기차에는 풍기 현상이 일어나서 왜 일어나느냐? 구매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부품난 심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2023년 내년 말 출고분까지 계약이 마감되었다고 합니다. 내년 말? 네. 아이오닉 5는 1년, 아이오닉 6는 되게 이쁘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 1년 6개월. 정프로는 뭐 안 예뻐 하더라고. 아니요. 앞에 헤드라이트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차 정말 잘 나왔어요. 그 사람이 뭐 앞에가 중요하지 뒤보다. 아니 그 차는 주로 뒤를 많이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이쁘다고 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냥 저도 표현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뻐요. 여기죠. 여의도 율촌 빌딩 1층에 보면 그 현대 있어요. 자동차 전시장 있거든요. 옆에 커피빈 있고. 커피빈이랑 같이 그 운영하죠. 빌딩에 바로 바스버거가 있죠. 네. 그래서 거기 가면 아이오닉 6, 5 다 볼 수 나 있어요. 타봤어. 6요? 예쁘죠? 예, 그리고 기아의 EV6는 1년 2개월, 니로나 제네시스의 전기차는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말 거까지 출고분이 계약 마감이 다 됐다라고 해요. 네. 그럼 이제 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증산을 지금 못하고 있고 주저주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완성차에 대한 주가에는 좀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내년 거까지 출고분까지 계약이 마감됐다는 얘기는 그 후방에 있는 부품주들은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부품에 대해서는 공급자 우위의 상황이 계속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이
3분기 실적이 좋았고 4분기에도 전망이 좋았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품주들이 지금 차별화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하고 철강주에 대해서 뭐 섹터이지만 제가 요즘에는 뉴스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개별 기업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개별 기업의 뉴스는 우리 애널리스트 부분들의 몫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섹터 위주로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조선에 대해서는 3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철강은 좋지 않았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요 내용은 조선주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말씀 좀 드려보면요. 한국조선해양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삼성중공업은 적자 축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잇따른 수주의 역량인데 조선주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선주를 많이 거래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아시겠는데 이 조선주의 주가 움직임은 수주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수주가 막 좋다 그러면 막 움직이다가 나중에 실적 발표쯤 되면은 수주만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뭐 영향가 별로 없었다. 실적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러면서 빠지는 이런 특징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많은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번에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면서 내년도에 2023년도에는 이익단에서도 증가할 그런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걸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런 뉴스가 있다는 팩트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보고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많이 올랐다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보고서를 좀 꼼꼼히 여러분들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포스코그룹이나 현대제철 등 철강주들의 실적이 악화된 실적 발표했어요. YOY로 50% 이상으로 지금 감소된 이익을 지금 내놓고 있고 4분기 전망도 우울하게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철강산 가격이 급락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인플레 영향으로 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 차별화가 현재 나타나고 있고 주가 차별화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시황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철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큰일 났다. 조선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요번에 하반기에 특히 3분기, 4분기에 내년도의 실적 눈높이의 감익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눈높이 자체를 굉장히 낮춰놓은 데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그 다음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화 돼도 수익률이 굉장히 가장 높게 올라갑니다. 무슨 표현이냐면요. 100으로 생각을 했는데 감익으로 해서 50으로 낮춰놨고 30으로 낮춰놨고 20으로 낮춰놨어요. 내년도에 추정치를. 네. 그러면 내년도에 이 20의 근처에 있거나 20보다 더 낮아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수익률이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저 주가와 그리고 지금 이익 추정치의 변화 이 부분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이익 추정치를 지금보다 많이 낮게 가진 기업을 한번 네. 잘 살펴보란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근데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얼마까지 낮춰지느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근데 보통 찔끔찔끔 낮추는 데도 있고요. 왕창 이렇게 낮추는 데도 많이 있는데, 올해 가장 많이 낮춘 데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올 3분기에? 올 반도체입니다, 3분기?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자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아니, 그럼 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어느 장단에 근데 낮추면 이익 추정치를 애널리스트들이 낮추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낮추면 주가 올라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음의 시장에서 지금이 아니고 다음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는. 예. 저도 그런데 좀 살고 싶어요. 컨센서스 좋아지는 거 사면 올라가고 컨센서스 낮아지는 거는 안 사고. 예, 예, 뭐 미국 시장 그런데 우리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뭐 어찌 보면 부정적으로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눈높이를 낮춰놔서 그거보다 더 내려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시장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선반영했다는 의미를 자꾸 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섹터에서 다음 장이 만약에 있다라면 뭘 내가 관심 있게 봐야 되냐 종목을 지금 찾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시간 마무리하고요. 김한진 박사님 또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니 얼굴에 점 뺀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마. 얼굴 지금 이제 연말에 빅베스 한 거 아니냐고. 아 근데 나는 약간 마음이 좀
안 좋은 게 또 안 좋아요. 지금 저 매불쇼 이번 주 쉰다며 이번 주는 예, 방송하기 좀 그 틈을 이용해서 점을 뺐다는 거 아니야? 아, 매불쇼를 했으면 점을 안 뺐을 거지.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면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하여튼 웨이트가 그쪽에 있다는 거지. 정프로의 웨이트는 6대4 정도로 매불에 있다 이거 아니야. 뺄 시간이 없었어요 그동안. 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야 병원 문 열 때 뺄 시간이 없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문 열 때 어디 갈 수가 없구나. 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